안녕하십니까. 생활주의를 강의하고 있는 이규입니다. 지난 시간에 산수 몽개의 개사, 단사, 상사를 통해서 교육에 관한 것을 전반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 효마다 6개의 효가 있는데 지금부터 초효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초육은 발몽호대 이용형인하야. 용탈질곡이니 곧 거기에 보면은 탈자로 읽어야 됩니다. 용탈. 말씀 설자로 돼 있지만 탈. 그죠? 용탈질곡이니 이왕이면은 인하리라. 상할 이용형이는 이정법에라. 초효의 효사와 상사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초육은 해석을 해보면은요, 초육은 목매함을 깨우쳐 주되 어린이에게, 우리 산에서 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림을 보면은 위에는 산이 있고 아래는 물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상을 보면은 위에는 산이 있고 아래는 물이 있어요. 산 아래 물이 있으니까 산에서 물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물이 조금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에 비유하면은 어린 아이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관한 걸로 일관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해석해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초육은 목매함을 깨우쳐 주되 어린이를 깨우쳐 주되 어린이에게 형벌을 써서 어린이가 잘못하면 따끔하게 매질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 매질을 할 때는 큰 걸로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치니까. 작은 말로 깜짝하면서 놀라면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느끼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에게 형벌을 써서, 여기서 형벌은 매질을 한다는 거예요. 형벌을 써서 목매한 질곡을, 아주 어리석은 그런 질곡, 목매함에 질곡되어 있는 것을 벗겨줌이 이로우니,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갖다가 잘 통하도록 가르쳐줌이 이로우니, 그런 얘기예요. 그대로 목매한 상태로 그대로 계속 돼서 커나가게 하면은 아이가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은 언제부터 한다? 어릴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참 교육은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아이를 낳아가지고 안고 젖을 먹이는 거예요. 젖을 먹일 때 아이가 이제 배가 부르고 나면은 딱 깨문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톡 때려줄 때 거기서부터 교육이 시작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요즘에는 우유병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배부르면 먹기 싫으면 계속 꺾어 깨무는 거예요. 절제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교육이 약간씩 엇나가기 시작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대로 목매한 상태로 나아가면 막히는 것이다. 상해 말했다. 이건 또 공자께서 말했어요. 효사는요, 주공의 아들인 단, 그죠? 주공단, 문왕의 아들인 단, 주공이 썼고 그걸 갖다가 자세하게 쉽게 풀어쓴 분이 바로 공자입니다. 공자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린이에게 형벌성이 이로움은 법을 바르게 적용하는 것이다. 어른이 잘했는데 교육할 때 칠 수는 없잖아요. 어린이일 때는 약간 따끔하게 쳐가지고 정신 차리게 해가지고 무엇이 과하고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잘했는지를 깨우쳐 주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학교를 다닐 때, 지금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이잖아요. 그죠? 예전에는요, 교육을 하는데 다 대가를 지불하게 냈어요. 지불하고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들 다닐 때요, 초등학교 못 간 친구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등록금이 없었으니까. 지금은 정말 살기가 좋습니다. 그죠? 고등학교까지 모든 것이 다 무상으로 교육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배워가지고 또 사회에 베풀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자, 목매함을 깨우칠 때는 반드시 사랑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적당한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 규칙이 없이 어떻게 하면은 교육을 하면은 행동을 하는 데 있어 자유와 방종을 헷갈리게 됩니다. 그죠? 모든 것이 자기는 자유롭게 행동을 했는데 이것은 제재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지 제대로 교육이 된 거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남을 탓하게 되면 제대로 교육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가르칠 때는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한다. 그렇게 해서 초효에 대해서는요, 교육을 처음 가르칠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구이는 포몽이면 기라고 나쁨은 기라리니,
자극가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효사가. 그리고 또 뭐라고 돼 있어요? 공자가 설명하기 절 상할 자극가는 강유접해라. 우리 개 6효가 있는데 우리 모든 집에 주인이 있어요. 그걸 호주라고 표현을 하죠. 개의 6호에서는 그 6호의 전체를 선으로 이끌어가는 주관자가 있습니다. 그거를 괴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괴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몽개의 괴주는 2효가 됩니다. 괴주를 찾는 데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요. 괴주를 찾는데 첫 번째는 희효를 찾습니다. 괴주 찾는 법을 한번 가르쳐 드릴까요? 자, 우리가 괴주를 찾을 때는요. 그 첫 번째 조건이 희효가 됩니다. 우리가 희효라는 것은 적은 효, 양이 적으면 양, 음이 적으면 은, 적은 효를 적을 시자거든요. 드물다, 적을다 할 때, 그죠? 그래서 희효를 찾습니다. 자, 희효를 찾으면은 여기서는 어떤 게 있어요? 희효가 4개와 외개에서 각각 희효를 찾습니다. 4개에서 보니까는 뭐라 돼 있어요? 4개? 이효가 희효가 되겠죠. 자, 이효를 보면은요, 가운데 자리 있으면서 희효에 들어가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희효가 외계에서는 상효가 있습니다. 그죠? 상효. 자, 외계에서는 희효가 상효가 되는데 교육을 하는 데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스승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이 있어야 되고. 우리 주역에서는요. 양을 위주로 설명을 했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양은 만물을 갖다가 낳고 기르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라는 것은 생생지위 여기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낳고 낳는 것을 여기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낳고 기르는 것을 주관하는 양을 갖다가 위주로 설명을 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교육에 관한 내용에서도 이효는 양효예요. 그럼 스승이 되겠죠. 나머지는 학생이 되고 또 상효의 양효도 스승이 됩니다. 그러나 이효의 양효는요. 계주를 찾는 법에 조건이 맞는 게 많습니다. 첫째 중덕이 있죠. 희효죠. 양이죠. 스승의 조건을 다 갖춘 거예요. 자, 상효를 보면 어떻습니까? 상효는 희효는 가능합니다. 제일 중요한 중덕이 없습니다. 중의가 아니라서 그죠. 그래서 행동을 하는데 스승을 하는데 치우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효는 훌륭한 스승이 못 되고 이효가 훌륭한 스승이 되기 때문에 이 모음계 전체의 계주를 맡고 있습니다. 자, 그 해석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인은 목매한 자를 포용하면 기라고, 그죠? 목매한 자를 포용하면 기라고. 부인을 들이면 길한 것이니 이런 표현도 있고요. 또 어떤 표현은 두 가지가 있어요. 부인의 말도 받아들이면 길하니 자식이 집안을 다스리는 거다. 보통 보면은 집안을 다스리는 분은 위에 있는 부모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효, 교육에 관한 몸께서는 이효가 주요가 되기 때문에 자식이 집안을 다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공자가 다시 이거를 설명하시기를 자식이 집안을 다스리면 강류가 만나기 때문이다. 자, 강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강류가 만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강류가 만난다는 것은 이효와 오효가 서로 응함을 얘기합니다. 이효가 오효가 서로 응한다. 응한다는 것은요. 자기 짝을 만나되 음양의 조화가 되면 응한다고 그러고 음양의 조화가 안 되면 불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짝이 있듯이 이 효에도 짝이 있습니다. 내께와 외교를 가지고 짝을 짓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짝을 한번 볼까요? 모든 것은 유유상종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초효는 맨 아래 있는 것은 하계의 맨 아래 있는 것은 상계의 맨 아래 있는 거하고 짝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초효와 사효가 짝이 되겠죠. 자, 초효와 사효가 짝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효는 4개에서 가운데 있는 거 외개에서 가운데 있는 것은 이효와 오효가 되겠죠. 그래서 이효는 오효와 짝이 됩니다. 4개에서 맨 위에 있는 3효는 외개의 맨 위에 있는 상효와 짝이 됩니다. 자,
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효와 오효가 음양으로 짝이 됨을 갖다가 정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강유가 만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강이라는 것은 양을 말하고 유라는 것은 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역을 읽다 보면은 음양이라는 표현과 강유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써볼까요? 자, 길어서 말할 때는 음양이라고 표현을 하고 질로서 말을 할 때는 강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기와 질은 무엇인가? 기는 어때요? 기는 형상은 있되 형체가 없습니다. 이해가시죠? 기는 형상은 있되 형체는 없고, 그 다음에 질은요 어떤 거예요? 기가 쌓여서 질이 되기 때문에 형체가 있는 것을 강유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거를 갖다가 글로 한번 써볼까요? 자, 우리가 칠판을 보면 아시겠지만 음양이란 말은 주역 처음부터 끝까지 음양입니다. 주역은 음양의 도이거든요. 음양을 말할 때는 길어서 말한 것이고, 그죠? 아직 체를 이루지 못하고 상만 있는 길어서 말한 것이고, 강유는 질, 이미 체를 이룬 질로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질은 무엇이 어떻게 해서 질이 만들어졌을까? 기가 쌓여서 질이 됩니다. 그래서 기적 위질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유가 만난다는 것은 이효의 강과 오효의 뭐가 만나요? 오효의 음이 만나가지고 화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에 관한 거니까 양이 선생을 하고 음이 학생이 됩니다. 그러면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오효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짝이 정응이 되기 때문에 교육을 했을 때 잘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구인은 모미한 자를 포용하면 기라고 부인을 드리면 기라다 할 때 부인은 바로 오효인 음을 갖다가 정응으로 맞이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이 집안을 다스리는 것은 네 개의 이효가 전체의 계주가 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강유가 만난다는 것은 이효와 오효가 만나가지고 교육이 잘 이루어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6.3은 자, 이게 효에 보면은 구라는 표현이 있고 육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구라는 표현은 양을 표현하고 육이라는 것은 음을 표시할 때 육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삼효는 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육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6.3은 무룡친연이 견건부하고 불유궁하니 무유리하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공자가 표현을 또 참 멋지게 해놨습니다. 상할 무룡친연은 행불순야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육사는 여자를 취함에 쓰지 말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결혼하려고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좋을까요 했는데 이게 나오면 거의 안 합니다. 하면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를 취함에 쓰지 말아야 하니 돈 있는 남자를 보고 몸을 두지 않아. 돈 있는 사람 보면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나하고 결혼을 했어도 돈 있는 사람이 있으면 따라간다는 얘기. 그래서 여자를 취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돈 있는 남자를 보고 몸을 두지 않으니 이럴 것이 없다.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이럴 것이 없다. 그러니 이런 사람은 교육에 비한다면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자, 상에 말하였다. 여자를 취함에 쓰지 말라는 것은 행실을 삼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거기 보면은 순자가 나오거든요. 순, 행불순야를 할 때 순은 상갈 신자와 같습니다. 자, 예전에는 순할 순자와 상갈 신자를 통용해서 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석을 하면은 행실을 갖다가 삼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한문 문법을 보면은요. 원래 한문의 구조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어가 동사 앞으로 도치될 때가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것이나 하면은요. 첫 번째 부정사일 때.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의문사일 때. 또는 목적어가 길 때. 또 있습니다. 목적어를 강조할 때. 그 다음에 특수한 단어가 있어요. 이자라든가 이시자라든가 스스로 자자라든가 또는
어조사 은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수한 단어를 쓸 때는 목적어가 앞으로 도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부정문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맨 앞에 쓰인 거예요. 행실을 삼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 사묘를 왜 행실을 삼가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사묘를. 자리는 처신하는 분수에 해당됩니다. 자리는. 처신하는 분수에 해당되거든요. 그걸 갖다가 표현하면은 어떻게 표현하면 위자는 자, 이걸 읽을 때 보면은요. 이런 기본적인 멘트를 조금 알고 하면은 굉장히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자리라는 것은 처신하는 그 분수입니다. 중도의 자리를 잡았으면 중도로서 행동을 하고 삼효의 자리가 있으면은 삼효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초효에 있을 때는 뭔가 부족하죠. 그 부족하게 행동을 하고 사면은 뭐예요? 중도보다 위에 있으니까 중도보다 가하게 행동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리가 사면은 뭐예요? 사면은 음으로서 양자리에 처해 있습니다. 자, 삼효를 보면은요. 음이면서 양의 자리에 처해 있어요. 자, 음양의 자리는 보면은 초효는 양의 자리가 되겠죠. 홀수는 양이 되고 짝수는 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효는 보면은 홀수니까 양의 자리, 이효는 음의 자리, 삼효는 양의 자리죠. 양의 자리인데 음으로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서요? 양으로서 음에 왔기 때문에 행동을 갖다가 올바르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다가 가운데 중이는 이효가 되거든요. 중위에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행동을 하는데 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중도도 없고 행동을 하는데 과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그래서 행동을 하는데 옳게 올바르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해도 돈이 더 많은 사람 보면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자를 취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교육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에 본인의 마음부터 다스린 다음에 교육을 했을 때 받아들여진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다음에 삼효를 지나서 사효를 한번 가볼까요? 사효는 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 자, 사효를 한번 봅시다. 자, 육사는 사효예요. 육사는 곤몽이니 인하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상할 곤몽지는 독원시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어떻게 해석할까요? 육사는 공공한 몸이에요. 공공하다는 것은 그 어리석은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공공하다는 것은.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 내가 어리석고 몽매한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몽매한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사는 공공한 몸이니 막힌다. 모든 일이 막혀. 알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어때요? 배워가지고 지혜로우면 형통할 수 있잖아요. 통하는 길로 다 나아갈 수가 있는데 이것은 막히는 겁니다. 왜? 서성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학생인데 훌륭한 서성이 없는데 나는 어리석은 학생인데 훌륭한 서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공공한 몽이라 막히는 것은 홀로 서성 양에서 멀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홀로 서성에서 멀다. 자, 우리 사효를 한번 볼까요? 자, 사효는 음자리에 음이 왔어요. 그 다음에 사효의 위에 오효도 음이에요. 그럼 뭐예요? 서성이 아니에요. 사효의 아래에 있는 삼효도 또 음으로 돼 있어요. 서성이 아니에요. 서성은 어디 있어요? 서성은 육효. 육효는 훌륭한 서성도 아니지만 위에 있고 이효는 또 훌륭한 서성인데 누가 맡고 있어요? 삼효가 맡고 있는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했나 하면은 홀로 실. 자, 실이라는 말은요. 우리는 표현할 때 양을 다른 말로 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요. 부호를 보면은 주역은 모두 384효 그죠? 64개 384효가 모두 음양의 기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양의 기호를 보면은 딱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죠?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실이라는 표현을 했고, 음은 부호를 보면은 가운데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양을 갖다가 다른 말로는 실이라고 표현을 하고 음을 다른 말로는 허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실에서 멀기 때문이다. 홀로 실에서 멀기. 홀로 서성이 되는 양에서 멀기 때문에 몽매한 질곡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얘기.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막힌다. 자, 우리가 주역점을 쳐서 이 몽께 사효가 나왔을 때는 천하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고립되게 된다는 얘기. 그러면 어떠한 일도 해나갈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은 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제가 여기 나오고 옷을 입고 머리를 자르고 모든 것이 남과 더불어 할 때 내가 생활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요 같은 거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곤란한 일이 있을 때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기 때문에 이 일이 안 되고 막힌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공자의 말씀이 더 재밌어요. 그죠? 왜냐하면 홀로 양에서 홀로 서성에서 멀리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면은요. 음자리에 음이 왔잖아요. 사연은 음자리인데 음이 왔어요. 어때요? 지나치게 소극적인데 내가 적극적으로 달려가가지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데 지나치게 소극적인데 어때요? 양에서 뭐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모든 일이 막힌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한번 오효를 한번 볼까요? 이제 사효를 지나서 오효. 오효는요 중덕이 있어요. 중덕이 있고 그다음에 훌륭한 스승과 짝이 되는 거예요. 정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면 그것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효는 상당히 좋은 거에 해당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오효는 육이라는 것은 음을 표현하고 오라는 것은 아래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를 얘기합니다. 육오는 동몽이니 동은요 말이 굉장히 뜻이 좋습니다. 동은 순수하다는 뜻이에요. 순수해가지고 아직도 욕심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를 동이라 그래요. 짐승으로 말하면요. 짐승은 뿔이 있잖아요. 그 뿔로 막 해치고 그러거든요. 뿔이 나지 않았을 때를 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으로서는 욕심이 생기지 않는 순수한 어린이를 동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오효는 중덕이 있으면서 순수한 학생이에요. 그래서 동몽이니 육오는 동몽이니 길하다. 상에 말했다. 동몽의 길함은 순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다. 자, 순하다는 건 뭐예요? 순하다는 것은 음은 순함에 들어갑니다. 양을 표현할 때는 양은 강, 양강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양을 표현할 때는 강건하다고 표현하고 음을 표현할 때는 순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육이니까 음이니까 순하다고 표현하고 그다음에 중덕이 있으니까 공손하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육오는 동몽이니 아주 길하다. 참 표현이 좋죠. 그죠? 자, 여기서는 동이라는 것은 항상 순수함을 표현할 때 동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죠? 우양, 소나 양이 아직 뿔이 나지 않았을 때를 동우, 그죠? 동우, 송아지를 동우, 동양, 염소 양 새끼, 애기 양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동양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순수한 표현을 할 때는 동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구, 한효가 있습니다. 자, 상구는 경몽이니 분리위구요 이어구하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할 이용어구는 상하수냐라. 자, 보면은 몽께에 양이 둘이 있습니다. 이가 있고 상효가 있습니다. 이효는 훌륭한 스승이 되고 상효는 과격한 스승이에요. 그죠? 양으로서 맨 위에 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스승이에요. 말 안 되는 그냥 매부터 치는 거에 따지지 않고. 그죠? 그래서 도적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상구는 몽매한 자를 치는 자이니 뭐 이것도 몰라 하면서 치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가르쳐야지 되는데 치는 거예요. 원수를 만드는 것은 이롭지 않고 그럼 나중에 원수가 되거든요. 얼마 전에도 막 스승 찾아가가지고 괴롭히는 사람 유서에 나왔잖아요. 그죠? 원수를 만드는 것은 이롭지 않고 원수가 되는 것을 막아줌이 이롭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 그러나 하면은 공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원수를 막음이 이로움은 그러면은 힘이 센 사람 위에 딱 있으면 모든 음들이 다 따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도적을 막을 때는 구셈으로 하면은 상하가 모두 따르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강거상 강으로서 맨 위에 있기 때문에 강력함을 얼마든지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강거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강으로서 맨 위에 있기 때문에 도적을 만들지 말고 도적을 사람들에게 막아줄 때 모든 사람이 따르기 때문에 이롭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몽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는 몽께 교육이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취직을 합니다. 취직을 할 때 그냥 회사에 들어가지 않고 이력서를 내고 편안하게 기다리는 것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